운전의 유령 스타일. 갑작스럽게 끼어들고 한쪽으로 신호를 주다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마치 양방향 도로인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에 대해 아시나요? 바로 그 유명한 닌자 리드. 베트남 도로의 예측할 수 없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남아시아의 보석 같은 나라에서 베트남의 달의 잎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문화적 인사입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다래를 씹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베트남 담배의 강렬하고 어지러운 쾌감을 느껴본 적은요? 맛의 여행을 떠나보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국수 한 그릇, 풍미가 가득한 바인미 한 조각, 그리고 현지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는 논란의 요리까지. 믿어보세요. 이것은 최고의 음식 모험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당신을 막고 있나요? 베트남의 문화 충격에 뛰어들고 지금 여정을 시작하세요. 베트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과 현대가 숨막히는 대조의 장관 속에서 충돌하는 땅입니다. 하노이 또는 호치민시의 중심부에 발을 들여놓으면 세련된 고층 빌딩이 아름답게 보존된 식민지 시대의 건물 위로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각 건물은 세월의 변화로 형성된 국가의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하지만 스카이라인을 넘어 베트남의 진정한 정수를 포착하는 것은 거리의 에너지입니다. 오토바리가 도로를 넘치는 물결처럼 흘러들어와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를 매혹적인 리듬으로 위빙합니다. 만약 당신이 교통의 최악을 보았다고 생각한다면 베트남은 당신의 기대를 재정의할 것입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적어도 10배는 많고 종종 인도로 쏟아져 나와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방문객들에게는 어지러운 광경이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이 혼란이 두 번째 본능처럼 익숙한 무언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노이, 호치민, 그리고 떠오르는 스타 다낭과 같은 도시들은 낮과 밤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거리 시장부터 네온 불빛이 반짝이는 라이브 음악바까지 방문하는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 코너마다 비밀 카페, 북적이는 나이트클럽 또는 기꺼이 제공할 준비가 된 사람의 모습을 숨기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베트남 요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야시장, 길가의 노점상, 그리고 붐비는 레스토랑이 늦게까지 열려 무언가, 방랑자, 그리고 밤의 스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베트남의 거리에서 닌자 리드를 본 적이 있나요? 도로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그들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여성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햇볕 차단 장비, 마스크, 헬멧, 여러 겹의 옷으로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인상적이며 현대의 닌자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복장만이 전설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진정한 기술은 도로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는 자신감으로 주행하며 놀라운 속도로 교통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들의 시그니처 동작은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고 왼쪽으로 신호를 주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심지어 일방 통행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스쿠터를 타며 일반적으로 리드 모델을 선호하지만 비전, 웨이브 또는 SH 모델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 완전한 커버의 복장이 종교적 신념과 관련이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현지인들을 웃게 만들곤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실용적인 습관으로 보고 방문객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베트남에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라이더들은 균형의 달인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짐을 실어도 안정적인 제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존이 힘든 빠른 세상에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두 번째 본능이 됩니다. 인터넷은 기이하지만 매혹적인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닌자 리드가 거대한 톡수리를 운반하거나 젊은 남성이 거대한 거울을 균형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전통 장난감을 쌓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등불 아래 모여 중추절을 축하하는 따뜻한 풍경도 있습니다. 아마도 공원에서 돌아다니는 풍선 판매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다채로운 전시가 군중 위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또는 사이공에서의 독특한 광경, 플라스틱 봉지에 장식용 물고기를 판매하는 상인들, 거리에서 움직이는 수족관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순간들은 베트남을 다른 어떤 곳과도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여행 닌자 리드를 만난 적이 있거나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놀라운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베트남 요리는 음식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문화의 본질을 드러내는 감각적 경험입니다. 이 요리 모험의 중심에는 길거리 음식이 있습니다. 이는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번화한 시장을 지나면 지글지글 구워지는 요리의 군침 도는 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노점들이 거리 양쪽에 줄지어 서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국수의 풍부한 맛부터 바인 새우의 황금빛 바삭함까지 끝없는 다양한 맛을 제공합니다. 베트남 음식의 진정한 매력은 맛의 균형에 있습니다. 각 요리는 달콤함, 신맛, 짠맛, 매운맛이 조화를 이루는 복잡한 조합으로 종종 한 입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질, 고수, 민트와 같은 신선한 허브가 생동감 넘치는 대조를 이루며 생선 소스, 레몬그라스, 고추의 강렬한 맛과 어우러집니다. 그 결과는 섬세하면서도 개성이 넘치는 요리로 전 세계의 미식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거의 모든 식사의 중심에는 쌀이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요리의 뼈대입니다. 쌀은 부서진 쌀과 훈제된 돼지고기, 축제에 맞춰 만들어진 찹쌀로 만든 반텟 또는 쌀국수를 정의하는 부드러운 쌀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쌀은 단순한 추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베트남 문화에 깊이 얽혀 있어 일상생활에서 번영과 영양을 상징합니다. 특별한 것을 찾는 이들을 위해 베트남 요리는 놀라운 것들을 제공합니다. 각 지역마다 수세기 동안의 전통을 반영한 특별한 요리들이 있습니다. 일부 요리는 특별한 향신료와 조리 기술로 독특한 맛을 높이며 이 나라의 요리 유산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러한 지역 특산물은 널리 소비되지 않지만 베트남의 다양한 음식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요리 중 하나는 바인미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샌드위치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베트남 프랑스 퓨전은 질감과 맛의 매혹적인 조화입니다. 바삭한 바게트 안에 구운 고기, 크리미한 파테, 피클 채소, 신선한 허브, 그리고 적절한 양의 고추 소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하고 고소하며 덕 쏘는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여행자라면 반드시 시도해봐야 할 음식입니다. 우리는 쌀국수의 깊은 맛을 탐험하고 바인새우의 바삭함을 음미하며 지역 특산물을 발견하고 상징적인 바인미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목적지로의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요. 숨막히는 경치에 매료되었든 이국적인 전통과 건축의 경이로움에 흥미를 느끼든 베트남은 특별한 것을 제공합니다. 여행 리스트의 최상단에 있어야 할 가장 매혹적인 목적지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롱베이입니다. 에메랄드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수천 개의 석회암 형성을 상상해보세요. 전설에서 튀어나온 듯한 꿈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하롱베이는 숨겨진 동굴, 떠다니는 어촌, 그리고 아직 탐험되지 않은 고요한 섬들로 유명합니다. 이 안개 낀 신비로운 경이로움은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내딛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매력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넘어섭니다. 다낭의 활기찬 도시에 있는 드래곤 브리지는 현대적인 장관으로 밤하늘을 밝힙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다리는 거대한 드래곤 조각상이 특징으로 매주 주말마다 화려한 색으로 빛나고 불과 물을 뿜어냅니다. 이 멋진 광경은 한강의 군중을 모으고 전기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모험의 밤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가 됩니다. 다낭에 있는 동안 또 다른 공학의 경이로움인 금빛 다리, 즉 까우방에 가봐야 합니다. 다나힐스의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다리는 다른 어떤 다리와도 다릅니다. 두 개의 거대한 돌손이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고대의 신이 황금길을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곳을 걸어가면 안개 낀 봉우리와 끝없는 초록의 숨막히는 경치가 거의 초현실적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바나힐스에는 리조트와 놀이공원도 있어 휴식과 흥미를 동시에 찾는 이들에게 꼭 가봐야 할 목적지입니다.
금빛 다리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을 더 놀라게 하는 것은 거대한 손이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수평선 너머로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경치인가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베트남을 방문하는 데는 호이안 경험이 빠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이 고대 도시는 시간의 캡슐과 같습니다. 수세기의 역사와 다문화적 영향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좁은 거리를 걷다 보면 베트남, 중국, 일본, 유럽 건축의 혼합으로 둘러싸이게 되며 번창했던 무역항으로서의 과거를 반영합니다. 등불로 밝혀진 골목길, 나무 상점, 그리고 역사적인 사원들이 있는 호이안의 모든 코너는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남긴 유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베트남은 숨막히는 풍경과 풍부한 전통의 땅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역 공원에서 번화한 도시 거리까지 스포츠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우정을 쌓으며 전기 같은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 축구부터 시작해 봅시다. 세계 여러 지역과 마찬가지로 축구는 여기서도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국가적인 집착입니다. 베트남 국가대표팀은 아직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팬들은 여전히 열렬히 지지합니다. 2018년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베트남 23세 이하 팀은 결승에 진출하며 역사를 썼습니다. 최종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선수들이 투어 차후의 눈 속에서 싸우는 잊지 못할 이미지는 회복력과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베트남이 아시아컵 8강에 진출하며 다시 한번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할 때마다 특히 AF 스즈키컵이나 동남아시아 게임과 같은 주요 대회에선 도시 전체가 축하의 열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거리에는 오토바이가 쌩쌩 지나가고 깃발이 펄럭이며 팬들이 밤늦도록 응원합니다. 많은 베트남 남성들에게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차가운 맥주와 웃음, 열정을 친구들과 나누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축구만이 베트남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스포츠는 아닙니다. 특히 농촌 마을과 커뮤니티 공원에서 현지인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또 다른 게임은 배구입니다. 그러나 독특한 점은 베트남은 세팍타크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구와 축구를 결합한 정말 특별한 스포츠입니다. 발, 머리, 무릎, 가슴으로만 작은 라탄공을 차는 배구 게임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세팍타크로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유래된 이 스포츠는 믿을 수 없는 민첩성, 균형, 그리고 번개처럼 빠른 반사신경을 요구합니다. 세팍타크로 경기를 보는 것은 마치 무술 시연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수들은 공을 정확하게 네트를 넘어 보내기 위해 공중에서 아크로바틱한 킥을 하며 뒤집고 비틀며 플레이합니다. 베트남에서 세팍타크로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팀워크, 기술, 그리고 변함없는 결단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학교 운동장부터 번화한 도시 공원까지 어디서나 플레이되며 관중들은 전시되는 순수한 운동 능력에 감탄합니다. 이 스포츠는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베트남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강호들과 고위험 토너먼트에서 경쟁합니다. 이 두 가지 인기 스포츠를 넘어 베트남의 신체 활동에 대한 사랑은 그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노이의 호앙기엠 호수를 돌고 있는 이른 아침 조깅하는 사람들부터 공원에서 태극권을 연습하는 노인들까지 활동적인 삶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베트남의 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이 나라의 공동체 정신, 전통,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다음번 하노이나 다낭의 거리를 거닐게 된다면 공을 능숙하게 차고 있는 현지인 그룹을 주목해 보세요. 누가 알겠어요? 그들이 당신을 초대할지도 모릅니다. 베트남의 에너지와 열정음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패테를 씻는 것은 동남아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고대 관습입니다. 베트남에서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관습과 미의 기준을 형성해온 문화적 전통입니다. 껌이라는 용어는 이야기의 일부만을 말해줄 뿐인데 이 과정에는 천연 성분의 독특한 조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페텔키드는 5가지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페텔잎, 아레카 열매, 나무 껍질, 소서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담배 가닥을 더하고 이를 작은 공 모양으로 굴려 이에 대어 눌러 풍미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좋은 돈을 준비하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술이다. 페텔잎을 겹겹이 쌓아서 가는 막대기로 석회 반죽을 묻힙니다. 줄기는 롤을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집어넣어집니다. 아레카 열매는 신선하거나 말린 것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말린 후 씹기 전에 물에 담가둡니다. 나무 껍질을 추가하면 혼합물이 완성됩니다. 추인껌이라고 부르지만 사람들은 즙만 삼키고 나머지는 뱉어낸다. 페텔을 씹는 경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아레카 열매는 부드러운 단맛을 제공하고 페텔잎은 매콤하고 향기로운 오일을 분비하며 나무 껍질은 약간 시큼한 맛을 더합니다. 주스가 흡수되면 따뜻하고 따끈거리는 느낌이 나고 뺨이 붉어지고 향기로운 숨결이 남습니다. 전통적인 베트남 사회에서 페텔을 씹는 것은 아름다움과 우아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습을 즐겼던 여성들은 붉은 뺨과 밝고 반짝이는 눈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반짝반짝 검게 변한 이빨과 짙은 붉은 입술, 붉어진 캬을 잠 드러내는 미소는 한때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옛날 베트남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다래를 씹었고 남성들은 행복과 슬픔, 심지어 인생의 전환점에서 함께한 강한 전통 담배인 뚜옥 라오를 피웠습니다. 뚜옥 라오는 원통형에서 그릇 모양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파이프를 사용하여 피워졌습니다.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밭에서 일할 때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대나무 파이프인 디에우카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쟁기 파이프입니다. 뚜옥 라오를 피우는 습관은 사회적 모임의 시작 의식과 같았으며 봉건시대의 농촌 베트남에서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의 시골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에 뚜옥 라오를 피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라도 피우면 따라오는 강렬한 어지러움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의 최면에 빠지는 것처럼요. 뚜옥 라오는 그 효과를 넘어 강한 사회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이프와 담배가 있는 곳에는 친구든 완전한 낯선 사람이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기차에서 대부분의 승객이 잠들어 있을 때 누군가가 디에우카이에서 담배를 피우는 독특한 소리나 연기가 퍼지는 냄새는 주목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모금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대화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뚜옥 라오를 피우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담배를 작은 공 모양, 약지 손가락 크기로 말아서 파이프의 그릇 안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 불을 붙이기 위해 얇은 대나무나 갈대 조각인 불쏘시개를 사용합니다. 이는 일정하게 타도록 적셔서 말린 것으로 성냥처럼 원치 않는 냄새를 방지합니다. 피우는 과정 자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흡연자는 고르게 타도록 몇 번 짧게 흡입하여 파이프에 짙고 밀도가 높은 연기를 채웁니다. 그런 다음 깊게 흡입하여 한 번에 많은 양의 연기를 들이마십니다. 하지만 이전에 경험이 많은 흡연자는 먼저 파이프의 그릇에 남아있는 재를 제거하기 위해 날카롭고 조절된 한 번의 흡입을 합니다. 이 동작은 정밀함이 요구되며 재가 정확히 원하는 곳에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베트남에 처음 발을 디딘다면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는 우아하게 걷는 여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전통적인 놀라 원뿔 모양의 모자를 쓰고 양쪽 끝에 바구니를 매달은 긴 대나무 막대인 돈캔을 들고 있습니다. 베트남 문화를 상징하는 이러한 것들은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수세기의 역사와 민족적 자부심, 그리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을 사로잡는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놀라는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3000년 이상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과 연관이 있지만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유사한 스타일이 발견됩니다. 야자수잎, 대나무, 나무 껍질로 만든 챙이, 넓은 이 원뿔형 천막은 날씨로부터 보호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든 열대성 폭우 속에서든 논란은 베트남인의 삶에 있어 실용적이고 지속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보호막이자 문화적 표현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원뿔형 모자는 이야기의 절반만을 말해줄 뿐이다. 질투 역시 균형과 회복력을 구현하는 간단하면서도 독창적인 도구로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튼튼한 대나무나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들이 신선한 농산물부터 뜨거운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한 물건을 손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붐비는 시장이나 구불구불한 골목길에서 이 여성들은 혼란 속을 여유롭게 헤쳐나갑니다. 그들이 군중 속을 우아하게 헤치며 움직이는 동안 그들의 바구니는 리듬에 맞춰 흔들립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혹적이며 그들이 부담이나 더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은 그들의 인내와 기술에 대한 증거이며 그들의 인내와 기술인 장면은 의며 베트남의 문화적 유산을 깊이 반영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인도는 보행자가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인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혼란스럽고 에너지가 넘치며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한 보행로가 아니라 베트남의 인도는 일상의 연장선으로 변모합니다. 거리 상인들이 자리를 차지하며 어떤 이들은 심지어 높은 전봇대 아래에서 뜨거운 쌀국수부터 정교하게 손으로 바느질한 의류까지 판매합니다. 누군가가 채소를 썰거나 재단사가 그 자리에서 옷을 만드는 모습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국적인 음식을 간단히 맛보고 싶나요? 양념된 돼지고기를 구워내는 상인이나 바삭한 스프링롤을 튀기는 상인에게 가보세요. 독특한 기념품이나 맞춤형 셔츠를 찾고 계신가요? 항상 근처에 누군가가 즉석에서 만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도 이발소, 한 번도 본 적 없는 과일을 판매하는 상인 또는 조그만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진한 베트남 커피를 음미할 수 있는 임시 카페 등입니다. 하지만 이 인도 문화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베트남의 깊이 있는 공동체 의식을 반영합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야외에서 모여 별빛 아래에서 식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현지 여성들은 이 장면에 특별한 에너지를 더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자녀를 키우며 거리에서의 움직임과 웃음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활기찬 분위기에는 자체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상인의 수, 주차된 오토바이, 거리의 활동이 많아지면 보도를 탐색하는 것이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자주 보행자들은 당신도 포함해서 거리로 나가야 하며 베트남의 도로를 지배하는 끝없는 오토바리 속을 위빙해야 합니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가끔씩 교통경찰이 나타나 보도를 정리하러 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챙기고 잠시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마치 무언의 합의처럼 다음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옵니다. 이것은 끝없는 순환으로 패턴 리듬을 정의하며 삶은 단순한 규칙에 의해 가두어지기를 거부합니다. 베트남의 거리를 탐험하다 보면 신화적인 상징, 특히 드래곤의 압도적인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대 사원에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든 화려한 벽화에 그려져 있든 다낭의 드래곤 브리지와 같은 형태로 도시 위에 우뚝 솟아있든 이들을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드래곤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 지혜, 고귀함,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닙니다.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당신은 락롱꾸안, 드래곤 왕과 아욱거, 천상의 요정의 전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대 신화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들은 이 전설적인 쌍으로부터 조상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하늘과 땅 사이의 균형을 상징하며 바다의 지배자 락롱꾸안과 산의 정령 아욱거가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후에 베트남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드래곤과의 깊은 연결은 베트남 생활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서양 신화에서 드래곤은 종종 파괴적인 존재로 여겨지지만 베트남에서는 그들이 보호자로 숭배됩니다. 그들은 날씨를 조절하고 물을 명령하며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드래곤이 안정성을 보장하고 재난을 막으며 땅의 풍성한 수확을 축복한다고 믿습니다. 드래곤에 대한 이러한 경외심의 가장 화려한 표현은 베트남의 최대 축제인 설날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축제 동안 드래곤 이미지는 거리에서 화려한 빨강과 금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축제의 중심에는 매혹적인 드래곤 춤이 있습니다. 길고 유연한 드래곤 형상이 고도로 숙련된 공연자들에 의해 공중에서 힘차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비틀고 엮어집니다. 이러한 공연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악령을 쫓고 다가오는 해의 번영을 초대하기 위한 깊은 상징적 의식입니다. 만약 떡기간 동안 베트남에 있다면 이러한 공연의 전율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고대 전설을 존중하는 문화를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줍니다. 드래곤 신화가 중심이 되는 또 다른 주요 이벤트는 드래곤 보트 축제입니다. 이 화려한 대회 동안 드래곤 모양으로 장식된 보트들이 강을 따라 경주하며 속도와 정밀함의 장관을 선보입니다. 그러나 경주의 스릴을 넘어 이 축제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 보트는 단결을 상징하며 노젓는 이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패들링하여 드래곤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조화를 반영합니다. 이는 베트남에서 드래곤이 단순한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회복력, 그리고 변함없는 정신의 상징임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농업 부문으로 이는 전국의 수백만 사람들의 생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여전히 필수적이지만 관광산업은 번창하여 매년 베트남의 숨막히는 풍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경험하고자 하는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공식 통화는 베트남 동으로 2024년 기준으로 미국 달러 하나는 대략 24,000동에 해당합니다. 베트남의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쌀밭입니다. 이 들판은 나라의 자연미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땅과 사람들 간의 깊은 연결을 나타냅니다. 농촌 지역에서 가족들은 함께 일하며 문화와 경제의 기초가 되는 황금 곡물인 쌀을 재배합니다. 쌀은 식단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농촌 인구의 65% 이상에게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2023년에 베트남은 4,400만 톤 이상의 쌀을 생산하여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쌀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 쌀은 국내 소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리핀과 중국과 같은 주요 바이어를 통해 국제 무역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쌀 외에도 베트남의 농업 부문은 커피, 차, 과일, 채소, 해산물과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베트남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수출국으로 지난 한 해 동안 180만 톤 이상을 수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베트남은 수세기 동안 이 지역에서의 역할에 양을 미쳐온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반짝이는 남중국해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 남서쪽으로는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위치는 베트남을 무역, 이주, 문화교류의 중요한 허브로 만들어 외부의 영향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전통을 강하게 보존하는 국가로 형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상호작용은 역사와 회복력, 그리고 고대와 현대의 삶의 방식을 혼합한 풍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인구는 거의 9,8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지구에서 15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베트남이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상업, 경제, 그리고 글로벌 문화에서의 중요성을 강화합니다. 하노이, 베트남의 활기차고 역사적인 수도는 1000년 이상의 깊은 문화유산을 지닌 도시입니다. 북부 지역에 위치한 하노이는 10번째 세기에 다이비엣 왕국의 심장부로 설립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도시는 베트남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변혁과 회복의 시기를 목격했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베트남은 여러 통치 왕조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프랑스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며 독립을 위한 치열한 운동이 촉발되었습니다. 국가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이 격동의 시대에 어려움과 저항, 심지어 투옥을 경험했습니다. 20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이 베트남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2045년, 베트남은 독립을 선언하며 자치의 긴 투쟁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2046년에는 베트남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고, 이 갈등은 결국 베트남이 완전한 주권을 향한 목표에 더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베트남은 중요한 도전을 계속 겪었습니다. 2055년부터 2075년까지 지속된 베트남 전쟁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격렬하고 널리 알려진 갈등 중 하나가 되었으며 강력한 국제 세력의 개입을 초래했습니다. 20년의 전쟁 끝에 베트남은 2075년에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아래 통일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노이는 회복력의 강력한 상징으로 유서 깊은 과거와 빠른 현대화를 조화롭게 섞어냅니다. 그 거리들은 문화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막대한 시련을 극복하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발전한 국가 중 하나로 떠오른 민족의 불굴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뤄주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